자, 이번 키워드는 1, 2위가 박빙이다. 1위와 2위가 아주 치열해서 박빙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덜컥 내놨어요. 어제 MBN에 출연했거든요, 낮에. 근데 여기서 인터뷰하면서 이 얘기를 딱 꺼냈습니다. 자, 기사로 좀 먼저 다뤄보죠. 몇 가지가 지금 기사가 있는데 이제 이재명 의원과 관련돼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요거예요.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TV 토론회가 첫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압박을 했는데 이 문제였습니다. 셀프 공천 공세에 이재명, 박지원 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의견을 낸 건 맞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인을 한 거죠. 뭔가 연락한 건 맞다라고. 그러자 박용진 정치적 이중 플레이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또 뭔가 지적을 하죠. 우선 요 주제요. 요 주제 어제 토론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셀프 공천 관련해서 박지원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눈 것은 맞죠. 맞지만 제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나를 추천해달라, 공천해달라 이런 얘기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당원의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견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것을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또 제가 그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셀프 공천이라고 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셀프 공천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론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납득을 하고 있어서 당이 불러서 내가 개항을 해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나도 어려운 결정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뜻밖으로 이게 정치적 이중 플레이였구나. 이재명이 출마할 경우는 대선에서 지지했던 분들이 좌절을 넘어서서 투표에 더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 겁니다. 드리고 싶네요.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한 개인의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 개인의 이유 때문에 당이 어려움을 겪는 걸 당이 사당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님.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셈이 됐네요. 그리고 연락한 거, 뭐 의견 낸 건 맞다. 다만 이걸 셀프 공천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견을 냈다고 얘기하니 본인의 공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의견을 제출한 거고 공천은 당이 한 거겠죠. 예. 당이 한 거겠죠. 왜 웃으시는? 최재형 변호사가 옆에서 웃으시는데요. 지금 김종욱 전 행정관 말씀하시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기 플러스 인천이었었어요. 민주당 전략 자체가.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경기도 상황이 안 좋았었고 인천도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인천에서 반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인천에 반전이 있어야 경기와 인천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면서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소위 이재명 그 당시에 후보죠.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항 출마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고 제가 알기로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송영길 그 당시 소위 서울시장 후보였을 거예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본인도 고심이 많았어요. 아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인은 입장을 정리했겠죠. 예. 개항에 출마하는 건 개항만 출마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 대표까지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심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본인이 얘기했던 비대위원장에게 그 당시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공천받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분명히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압박감 자체가 예를 들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느꼈던 만큼의 압박감으로 이재명 후보가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가지고 셀프 공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공천해줘라고 하면 공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인이 공천해달라고 얘기했었고 본인의 정책 플랜을 얘기했다는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인 것이고요. 근데 대신 이제 문제는 지방선거에서 그것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겠죠. 그 당시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얘기했을 때 뭐가 폭로가 됐다 막 이렇게도 보도가 됐던 사안인데 어제 이제 뭔가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한 거죠. 최인영 변호사가 아까 김종욱 전 행정관이 말씀하시다 약간 반응을 보이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한 것과 그렇게 무슨 차이가 들으신 있습니까? 겁니까? 사실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누구였죠? 박지원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누가 추천했죠?
그러네요. 이재명 그 의원이 추천을 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본인이 비위원장을 시켜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공천 줘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그 얘기한다는 것은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얘기하는 시쳇말로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는 말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아무튼 뭐 반응이 좀 두 분 갈리시네요. 아니, 근데요. 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천심사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요. 예. 최종적으로 공천심사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비대위원회에서 추대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를 들면 그거 갖다가 그냥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지 알겠습니다.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다른 건 이재명 의원이 그 부분 강조했죠. 뭐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뭐 당이 한 거 아닙니까? 뭐 약간 이런 설명이었어요. 다음 기사 하나 좀 보죠. 또 이재명 의원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홈페이지에 당원 청원 게시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뭔가 요구하는 사항을 올려서 5만 명 정도가 동의하면 답변을 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런데 그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들이 이런 게 많대요. 이재명을 지켜라.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문바 이어 개딸에 점령당한 야. 아, 이렇게 썼네. 문바 개딸. 언론에서는 약간 순화시키죠. 문파루 그동안 썼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청원들인지 소개돼 있는데 사법 리스크 이재명 방어위에 기소땡 직무정지 뭐 이런 거 당원 개정을 청원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줄로 좀 있어요. 밑줄 소개드리죠. 아래부터 갑니다. 5천 명 넘게 동의했는데 당비를 납부한 신규 당원에게는 전당대회 투표권을 달라. 이거 이재명 의원 측의 주장과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을 분열시킨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발 못 붙이게 해달라. 쫓아내라. 그럼 또 누가 연상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약간 박용진 의원이 비난과 흑색선전을 일삼는다며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도 있답니다. 이런 게 올라온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뭐 문바, 개딸 이런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정치인의 책무와 소명이 부족한 것이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연예인이 다른 점이 있다면 연예인은 팬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팬들의 사랑에 보답을 해야겠지만 예. 정치인들은 팬들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이재명 의원이나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 중에 하나가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정치인으로서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국민의힘에도 극단적이거나 어떤 굉장히 자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만 예. 늘 이분들과의 설득과 어떤 대화 이상의 것들을 뭐 해가면서 예. 저희는 중도로 또 많은 지향점으로 그분들만 이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런 점이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더 혁신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분들과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좀 생산적인 정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물론 뭐 다양한 청원이 있지만 그중에서 좀 주목을 끌은 내용들을 이 기사는 좀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은요. 앞서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이 기사입니다. 우상호 예비경선, 그러니까 당대표 예비경선 때 이제 컷오프죠. 3명으로 압축을 했잖아요. 근데 1, 2위가 박빙이다. 어대명이 이 정도는 깨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는 지금 특정 후보 돕는 겁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나가서. 이런 얘기예요. 자, 우상호 대표가 몇 가지 얘기를 어제 인터뷰에서 꺼냈는데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선은 해봐야 알죠. 어떤 이변이 생길지. 네. 예, 특히 전국 순회 경선이기 때문에 좀 많은 변수가 숨어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보도를 보면 예비 경선 때도 네. 1위와 2위 후보가 아주 박빙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 경선 단계에서는 어대명이 깨졌죠. 네, 네. 예, 그렇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경선은 경선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도는 현재 그 세 분의 후보로 압축돼 있기 때문에 네. 구도는 이제 이 구도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는 안 될 것이다. 단일화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강원식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예비경선 1, 2위 얘기, 단일화 얘기인데 일단 오찬석 평론가. 네. 1, 2위가 박빙이었다 지금. 중앙위원들 아마 그 표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향후에 본선 결과가 대이변 가능성, 그러니까 어대명이 깨질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비하는 가능성은 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표현한 건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 흥행을 시키려는 목적입니까? 그럼? 예, 가져달라라는 취지였다. 근데 이제 이재명 네. 후보 측에서는 이거 좀 별로라고 반응이 나왔는데. 당연히 왜 반발할 수밖에 이럽니까 그러고?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예비 경선 때 득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약간 1, 2 후보가 박빙이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단서를 흘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전당대회를 무사히 마무리 짓는 것이 그리고 공정한 입장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인데 1, 2 후보가 박빙이다. 2위 조금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재명 측에서 반발할 수 있죠. 당연히. 김종철 한국께는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좀 단정적으로 단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보십니까? 뭐 저는 1, 2위는 의도적으로 틀리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 그 두 번째 거 단일화는 맞게 이건 좀 말씀하신 것 객관적으로 좀 같아요. 보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강훈식 후보랑 박용진 후보랑 상황 자체가 달라요. 단일화를 하려면 여론조사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박용진 의원이 여론조사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상황에서 단일화하자고 얘기하면 박용진으로 하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강훈식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시간 없이 단일화할 수 없다는 것이고 효과가 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본인이 한 달 동안 레이스 예, 속에서 국민들에게 자기 지도자로서의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단일화하게 되면 예를 들면 단일화에다 함몰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차기 정치를 위해서 아마도 한 달 동안 자기들의 비전을 얘기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전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지만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은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이런 말씀이 되네요. 뭐 지켜보면 압니다. 시간이 가면 결정이 되겠죠 지금요.